자, 천안이, 동혁이, 은찬이 코로나로 고생이 많다. 선생님 끝나자마자 어떻게 또 바로 다 걸려가지고 걱정했었는데 어쨌든 수업이 거의 2주간 가까이 홈메일이 나오니까 선생님 지금 수업 영상 찍는 거 잘 듣고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집에서 특별하게 몸이 이상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공부를 좀 해가지고 와주세요. 자, 오늘은 교과서 19페이지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지난 수업도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 그럼 선생님이 스캔하는 거를 보내줄 테니까 일단은 이제 오늘은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단원 마무리 풀어볼 텐데, 자, 오늘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교 내신에서 학교 내신 점수 따는 것의 시작과 마무리는 무조건 교과서여야 돼요. 교과서. 기출이 아니라 교과서입니다. 기출은 그냥 그 매해 내신은 선생님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참고하는 책 중에 1순위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문제 유형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유형의 변형되는 형태까지도 확실하게 풀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페이지 19페이지 5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내용은 뭐지? 다음 두 다항식을 구해보세요. 다항식이 뭐지? 덧셈과 뺄셈이 오르지. 자, 5번에서 우리가 쓰는 개념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뭐 이용해서 하자? 세로셈 이용해서 하자. 문제 풀었던 방식이죠. 그럼 문제를 보니 어떤 A랑 B라는 다항식을 뺐더니 그 결과가 3x 세제곱. 자, 2차항이 없습니다. 비울게요. 마이너스 5x 더하기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2a 더하기 3b라는 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5x 제곱에 더하기 15x다. 자, 그럴 때 다항식 a와 b를 구해라. 자, 이거는 이제 연립 방정식처럼 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a하고 b는 문자 취급을 하고 x는 무슨 취급한다? 상수 취급을 한다. 자, 그러면 이 식을 2배를 해줄게요. 자, 위의 식을 2배를 해줄 겁니다. 그럼 2배 결과는 2a 빼기 2b는 2배 하면 6x 세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0이 될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위아래 식을 내가 뭐 해주면 빼주면 뭐가 사라져? a항이 사라지지? 자, 그럼 a항이 사라지면 좌변은 5b가 남죠. 5b는 빼니까 마이너스 5x 세제곱 이거 한 그대로 내려오고 빼면은 25의 x 빼니까 음수 10이 돼. 따라서 양변을 5로 나누어 주면 b라는 다항식의 값이 나오는 거야. 그 b라는 값은 5로 나누니까 음수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5x 빼기 2라는 결과가 나오죠. 자, 그럼 a는 어디서 찾을까? 다시 여기서 찾는 거야. 자, 그럼 위에서 a라는 다항식은 빼기 b가 건너가면 양수 b가 되니까 b 더하기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5를 해주는 거니까 a를 찾기 위해서 세로셈을 할게요. 자, b를 다시 써주면 음수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5x 빼기 2 3x 세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5 이 식을 위아래로 더해준 결과가 누구다? a다. 따라서 a의 답의 결과는 뭐하니까 2x의 세제곱 더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니까 사라지고 더하니까 양수 3이다. 그래서 a와 b라는 다항식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악됐죠? 5번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답지 보니까 맞네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은 이제 다항식에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4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a랑 또 누구를 전개하냐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7의 전개식이야.
자, 그럼 실제로 얘를 전개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주어진 식은 우리가 아는 곱셈 공식 중에 있는 식은 아니니까 전부 다 무슨 법칙이야? 분배 법칙하면 전개식이 나올 텐데 이 문제는 모든 식을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뭐만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 즉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누구의 개수가 x제곱 앞에 붙어있는 숫자인 그 개수가 음수 23이랍니다. 따라서 x제곱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 4x제곱이 누구랑 만날 때? 상수항이랑 만날 때니까 4x제곱 곱하기 음수 7 하면 x제곱항 나오지. 그 다음 음수 x는 누구랑 만날 때야? 양수 x랑 만날 때 x제곱항이 생길 거고 상수항 a는 누구랑 만날 때? 우변에 우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x제곱이랑 만날 때만 x제곱항이 생기지 나머지 곳에서는 뭐가 안 생겨? x제곱항이 생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만나야 되고 얘랑 얘가 만나야 되고 얘가 얘랑 곱해질 때 외에는 x제곱항이 생길 수가 없다. 따라서 x제곱의 개수는 여기서 4, 7에 28, 음수 28, 음수 1 더하기 a가 될 거고 즉 a 빼기 29의 값이 얼마다? 음수 23이다. 따라서 스몰 a의 값은 건너가니까 얼마다? 6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문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 문제 보시면 자, 7번은 a 더하기 b 그리고 더하기 c 더하기 d와 그 다음에 a 빼기 b 더하기 c 빼기 d의 전개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자, 이거는 답집 문제집에서 네모칸이 비어졌지만 그냥 바로 쓸게요. 자, 지금 내용은 말 그대로 곱셈 공식을 물어보는데 우리가 곱셈 공식의 구조는 뭐의 구조야? 괄호의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은 괄호가 되어 있는 건 무조건 무슨 구조야? 합차의 구조야. 그런데 합차는 우리가 항이 두 개일 때밖에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사용되는 문자는 A, B, C, D가 다 똑같은데 어디를 신경 쓰냐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진 부분을 신경 쓰세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안 바뀌어진 녀석이 A랑 C끼리 묶어내고요. B와 D끼리를 묶어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괄호는 어떻게 되느냐? A하고 C는 안 바뀌었고 빼기 B, 빼기 D는 빼기로 묶어내면 B 더하기 D가 되어서 자, 수학에서 계산의 식을 전개할 때 괄호는 이 형태를 뭘로 보는 거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취급해야 돼. 그럼 얘랑 얘가 같은 문자고 얘랑 얘가 같은 문자인데 덧셈 뺄셈이니까 아 괄호니까 무슨 꼴이야? 정확하게 합차의 구조가 나오겠지. 자, 그럼 합차의 구조는 어떻게 돼요? 앞에 거 제곱 A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빼기 D의 거 제곱이 우리가 아는 합차의 구조죠.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의 제곱과 빼기 B 제곱 더하기 2BD 더하기 D의 제곱이 되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A 제곱 더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D의 제곱 더하기 2AC 빼기 2BD 이것이 우리가 찾는 맨 마지막에 있는 네모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 네모는 얘가 처음에 들어간 네모 B 더하기 D가 될 거고 두 번째는 똑같이 B 더하기 D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요 식이 네모 마지막 얘가 마지막 네모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겠습니다. 됐지? 여기까지가 7번 문제 풀이입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응용으로 A 더하기 B 빼기 C랑 A 빼기 B 더하기 C가 있다. 그럼 이것도 괄호니까 합쳐로 봐. 어디가 부호 바뀌어? B, C가 다 바뀌었으니까 이 녀석은 A랑 B-C를 묶어주고
두 번째에서는 a랑 빼기로 묶어내면 b-c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합쳐. 그래서 a제곱 빼기 b-c의 제곱을 전개해주면 답이 나와. 근데 마지막 계산에 이 네모만을 찾는 문제라면 그냥 다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을 9번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괄호 괄호의 구조는 무조건 뭐다? 합차의 구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 자, 8번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는 거네. 곱변을 쓰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x라는 값이 루트 2 더하기 1이고 y라는 값이 루트 2 빼기 1이다. 자, 우변에 있는 값들만 보니까 이 구조를 우리는 수학에서 무슨 꼴이라고 쓰지? 켤레의 꼴이라고 표현했었지. 그럼 켤레 꼴이 나오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켤레의 합을 만들어. 그럼 몇 루트이야? 2루트이고 켤레 곱을 만들어 보니까 둘의 곱은 또 합차니까 2 빼기 1이어서 1이라는 값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차 x 빼기 y도 만들어 볼게. 여기서 이 값을 빼면 루트 2 빼기 루트 2는 사라지고 1 빼기 빼기 2니까 2라는 값이 등장하네. 자, 그런 상황에서 1번 x제곱 더하기 무슨 제곱? y제곱을 구하기. 일단 학교 시험에서 곱셈 공식의 변형은 무조건 아주 중요한 파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난이도가 기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도 등장할 수 있는 문제야. 그럼 첫 번째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공부 차원에서 해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을 빼기 몇 xy 2xy가 될 거니까 x 더하기 y가 2루트 2 제곱하면 4, 2, 8 빼기 2여서 답이 얼마다? 6이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 1번 여기서 2번이라고 할게요. 뭐지? x 몇 제곱? 세제곱 더하기 무슨 세제곱? y 세제곱에 대한 곱셈 공식 변형이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더라? x 더하기 y의 전체 몇 제곱?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의 x 더하기 y.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곱셈 공식 변형 문제는 문제를 푸는 과정이 식 만들어서 뭐 한다? 대입하는 거다. 그래서 식 만들 때 뭐를 만들어야 돼? 이 식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따라서 는 x 더하기 y가 2루트이고 3배야, 세제곱이야. 자, 2를 3번 곱하면 8, 2루트 1을 3번 곱하면 루트 1을 3번 곱하면 2루트 2 마이너스 3 곱하기 xy 값 1, x 더하기 y 값 2루트 2. 자, 그러면 16루트 2 빼기 6루트 2가 되니까 정답은 몇 루트이다? 10루트이다. 이렇게 답이 또 등장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책에 나와 있는 거 두 번째 x 세제곱 빼기 무슨 세제곱? y 세제곱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도 역시 곱셈 공식 변형 만들어내면 x 빼기 y의 전체 세제곱에 더하기 가운데 한 제곱 식 이렇게 형성이 되죠. 자, 이번에는 그래서 x 빼기 y라는 값이 여기 2라고 나왔으니까 2의 세제곱은 8 더하기 3 곱하기 1 x 빼기 y는 2. 그래서 정답은 3이 6이 되니까 14가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책이 있으면 책에다 필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x 4제곱 더하기 무슨 4제곱? y 4제곱도 알 수 있어야지. 자,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은 어떻게 본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전체 제곱을 빼기 2x제곱 y제곱이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려운 문제는 요거를 쓰는 게 나올 거야. 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래서 아까 구해놓은 거 얼마야? 6이었지? 따라서 6, 6에 36이에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2의 xy의 전체 제곱인데 xy 값이 1이니까 그냥 빼기 2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34다. 자, 조금 더 가볼까요? 다섯 번째 x 5제곱 더하기 무슨 5제곱? y 5제곱. 자, 얘가 가장 난이도가 있는 형태인데 얘도 어떻게 푼다? 얘는 x 뭐의 전체 제곱은 안 되고 x제곱 y제곱과 x 세제곱 y 세제곱을 곱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앞 뒤에서 어떤 패턴이 나와? 여기서 x 5제곱 나오고 y 5제곱 나오니까 가운데 항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누구야? x 세제곱 y 제곱이고 이 녀석은 x 제곱에 y 세제곱을 더한 걸 빼야 되니까 이 녀석은 뭘로 묶여져? x 제곱 y 제곱 묶어내면 x 더하기 y로 묶여질 거 아니야. 그걸 빼주면 되겠지. 그게 이 5제곱에 대한 계산이야. 따라서 답은 이거의 값이 6 곱하기
이거의 값은 여기 10루트 2에 빼기 xy의 전체 제곱은 그대로 1이 될 거고 이 값은 2루트 2가 되죠. 따라서 60루트 2 빼기 2루트 2여서 정답은 58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거. 자, 여섯 번째 유형은 x의 6제곱 더하기 y 6제곱이지. 그럼 이건 어떻게 본다? x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3의 전체 제곱으로 보면 되니까 역시 2차 식에 대한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따라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의 전체 제곱에 빼기 2의 x 세제곱 y 세제곱. 따라서 이 값이 아까 10루트 2 제곱하니까 10의 제곱은 100, 루트 2의 제곱은 2. 그러면 200이 될 거고 얘가 어차피 1이니까 빼기 2. 정답은 얼마다? 198.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확실하게 개념 습득이 되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 보겠습니다. 9번도 역시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연습 문제가 벌써 두 개나 뭐가 나와 곱셈 공식의 변형이 등장하죠.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시면 x 1번이야. 항이 3개일 때 곱셈 공식 변형이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고 xy, yz, zx의 합이 얼마다? 6이다. 그럴 때 뭘 구하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값이니까 이 녀석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전체 제곱하면 x제곱, y제곱, z제곱 가운데 항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배의 xy, yz, zx가 되겠죠. 따라서 그대로 식을 대입을 해주면 이 값이 5니까 5, 25 빼기 이 값은 6이니까 2, 6이 10이다. 따라서 정답은 13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x 더하기 y가 3이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의 값이 9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에요.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란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 빼기 2xy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누굴까요? x 곱하기 y라는 값을 찾으려고 해야 되겠지. 그걸 어디서 찾아야 돼? 이 식값을 찾아야지. 그럼 여기서 만들어낸 곱셈 공식 변형 x3 더하기 y3은 x 더하기 y의 전체 세제곱에 빼기 3xy의 괄호 x 더하기 y다.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대입을 합니다. 식 만들어서 대입. 이 값이 9는 이 값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3xy에 곱하기 3. 따라서 음수 9xy가 오른쪽으로 건너가니까 양수 9xy 빼주니까 18 x 곱하기 y 값은 얼마다? 2다. 그럼 그 2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따라서 3의 제곱 9 빼기 4 정답은 얼마다? 5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몇 번이다? 9번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푼 건 다 맞겠지? 이것도 틀리면 선생님이 아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을 보면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자, 오른쪽 입체 도형은 10번부터 좀 이따가 시작을 할게. 강의가 30분 넘어.